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이번 시간은 상권 입지 조사의 목적,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내가 시작해야 될 그 장소, 그걸 입지라 그런다 그랬죠. 그 입지가 입지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매출이 발생이 된다면 진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권 입지 분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론적인 정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면 둘로 나눠지는데요. 독립 창업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아니라 독립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입지조사 분석의 목적이 일단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장소가 먼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 아이템의 이 입지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이 되고 더 나가서 얼마 정도의 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상권 입지 조사 분석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예. 독립 창업자의 경우.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독립 창업자의 경우 상권 입지 분석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해당 입지의 아이템 선정이 첫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국수집을 해야 될지 호프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액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 매출액이 나오면 최종 수익성 및 운영 관련된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정보 획득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입지 분석을 왜 하느냐?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종업원 채용의 편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종업원 아르바이트 구하려면 되게 힘든데 어떻게 돼요? 아르바이트들이 오기 편한 데다가 해야지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 사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기업은 상권 입지 분석을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권 지배력이라든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업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쵸? 예, 두 번째 달라요, 조금.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권 입지 분석의 목적은 첫 번째로 뭐하러 할까요? 상권은 내 입지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왜? 이래야지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계약을 정확하게 하죠. 그쵸? 어디까지 내 상권이 미칠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쵸?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본사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예, 당연히 상권 입지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거 외에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서 가맹 계약의 사전 준비, 그렇죠. 상권 입지 분석 결과를 통한 뭐예요? 가맹 계약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상권 확장을 위한, 그렇죠. 내가 점포를 2호점을 낸다, 또 3호점을 낸다, 그랬을 때 상권
확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2번이 핵심이에요. 가맹계약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입지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그겁니다. 그거. 예, 나머지는 뭐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위에처럼 여기도 마케팅 전략 기초자료 수집이잖아요. 똑같이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겁니다. 이것도 넣어둘게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이것도 필요하겠죠. 예, 여기도.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은 다르다. 예, 뭐랑? 예, 독립창업자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상권 입지 분석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죠. 뭐, 보면은 뭐, 부동산 감정평가, 이거는 이제 경매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매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고,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올 때 MD들이 멀천다이징 구성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크게는 그래요. 이 상권에는 어떤 점포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도 상권 입지 분석이 필요하고, 뭐 당연히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자, 여하튼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권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입장이 달라요. 예, 그렇죠? 예. 특히 프랜차이즈에서의 상권의 의미는 다른데, 어떻게?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한마디로 뭐가 다를까요? 가맹본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최대한 적게 줘야 돼요. 그리고 가맹점은 최대한 많이 넓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 가맹점 개설을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 한 번 지정하면 끝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예. 가맹본부는 한마디로 지역에 선을 긋는다 그런 표현하는데, 선을 긋는다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하면 끝. 일회성이죠. 일회성인데,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상권은 소수 가맹에서 최대 범위로 지정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사가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장기적 지속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자명과 가맹점 사업자의 경쟁력,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되고,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 방법을 들어가 보면 뭐 주관적 평가법 해서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체크리스트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권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권 입지 점수표, 현황 조사법,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상권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조사법이라 그래서 지역 통계 분석으로 또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방법과 체크리스트법과 통계조사법 중에서도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키워드 분석, 키워드 현황이라든가 조회수, 월별, 연관 키워드, 이런 걸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지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건 이제 주로 어떨 때 쓸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권 분석 중에서도, 상권 입지 분석 중에서도 그 소셜, 쇼핑몰 이런 쪽에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키워드 분석은. 그리고 키워드입니다. 키우드가 아니라. 그리고 추세 내용 분석이라 그래서 예, 월별, 방문 목적, 동반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하고 예, 두 개, 통계조사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름들 정도는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다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상권 입지 분석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상권 입지 분석 방법에는
키워드 분석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수법, 또는 점수법, 또는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시스템 이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 통계조사법이죠. 통계조사법. 통계 시스템 관련 통계조사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한 키워드 분석 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쓰인다? 요즘에 그렇죠, 쇼핑몰 또는 사전 제품 분석에 사용 많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키워보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상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경 뭐 500m 이상이냐, 직경 200m 이상이냐,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권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권이라 그러면 요즘 사대문 안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시청을 중심으로 있는 상권, 아니면 군청을 중심으로 있는 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심권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권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월한 상권이 되죠.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홍성을 예를 들면, 도심권은 홍성 군청 부근, 도청 부근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쪽이 이제 도심권이 되는 거고, 중심상업지역은 예를 들면 그 내포 신도시에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빨간색으로 부동산 가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도청을 중심으로 그 아파트하고 사이에 상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독점 상권이라 그러는데 지역 재래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상권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만약에 역이 없거나 그러면 지하철역이 없거나 그러면 그 지하철역 주변을 대체하는 게 버스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 주변 상권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 이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독점 상권보다도 약합니다. 왜? 역세권이 워낙 많아요. 저 지금 경기 수도권은 거의 400개 정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이 이제 8점.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저 점수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상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되고요. 중첩 상권은 적어도 저 밑에 있는 상권의 성격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걸 중첩 상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길이는 상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상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기어진 그 상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상가의 길이가 100m 이상이 된다? 이러면 이제 10점.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50m 이상이면 5점. 50m 미만이면 0점. 이렇게 점수로 간단하게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있다? 그러면 그 상권에 그럼 3점. 그리고 그 상권 내에 극장이 있다? 또 3점. 또 예식장이 있다 2점, 은행이 있다 2점. 이렇게 해서 이걸 점수를 다 어떤 상권에 대해서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성 군청 상권 그러면 홍청 군청 부근에 어떤 게 있는지, 또 홍성의 중심상업지역 있죠? 홍성에도 그 상업타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점수를 쭉 매겨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권 분석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점포 수가 몇 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또 유사업종, 이제 이거는 뭐예요? 아이템이 정해진 사람인 경우엔 상권분석표에 저것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상권분석표는. 그래서 상권분석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근데 유사업종 점유율은 어떻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템이 있는 사람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접 상권 경쟁력은 뭐냐면, 근데 재밌는 게 참 유사업종 점유율 같은 경우에 많으면 더 높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2대 상권은 패션이 있으면 패션이 들어가면 점수가 높아요. 아시겠죠?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 그 상권을 분석하면 점수가 높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왜? 유사업종 점유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접상권 경쟁력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A라는 상권과 B라는 상권이 있으면, 상권은 잡아먹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상권하고 B라는 상권이 근접해 있는데, A라는 상권이 훨씬 상권력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로 다 쏠린다는 겁니다. 그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잘 보면요. 지하철이 건너씩 역이 더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전철역이 있고 여기 B라는 전철역이 있고 여기 C라는 전철역이 있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여기 D라는 전철역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A가 뜨게 되면 C하고 B하고 저쪽에 있는 뭐 마이너스 A라는 전철역은 상권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게 또 뜨게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 상권이 조성이 된다고 봐요. 보통은. 왜 그러냐?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근접 상권과 내 상권에 비교를 했을 때 내 상권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데로 들어가야 돼요?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예,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인구 연령층은 어디가 제일 좋냐? 유동인구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좋아요. 예, 알겠죠? 20대, 30대, 10대, 20대 5점, 3, 40대 2점. 이건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근데 연령층에 이런 거는 그 아이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지금 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일까요? 예, 브랜드 생맥주 전문점 관련된 부분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0대에서 40대가 제일 좋습니다. 고객층으로는 10대, 20대가 더 안 좋아요.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주 인구는 아파트가 많은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빌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연립빌라만 있다? 가성비 아주 좋은 싸구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5점. 그리고 단독집들이 이렇게 옛날 재래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은 데는 2점이다.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죠. 예,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상권 분석이에요. 상권 분석. 이거 말고 이제 입지 분석도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한번 볼게요. 입지 분석. 예, 입지 분석. 자, 입지 분석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급지입니다. 급지는 뭐냐면 일단 그려드릴게요. 급지는 뭐냐면 이거 어디 갔어? 여기서 해둘게요. 급지는 이런 거예요. 상권이 이렇게 있으면 상권의 중심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상권의 중심이 이 상권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권이 만약에 이 귀퉁이에 있다. 중심이. 그러면 내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C급이에요. 아시겠죠? 많이 떨어져 있잖아. 제일 많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A급, 여기가 B급, 그리고 나머지가 C급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상권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A급,
요 정도가 B급, 여기가 C급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권의 중심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상권의 중심은 어떻게 정할까요? 상권의 중심. 상권의 중심.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상권의 중심 입지를 파악하는 법. 첫 번째, 난전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난전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난전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그 상권의 핵심 입지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입지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대형 접객 업소, 한마디로 백화점, 그리고 은행은 요즘 뭐 다 있으니까 은행 또는 뭐 저 뭐죠? 영화관, 이런 곳이 모여 있는 곳. 아시겠죠? 대형 접객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쪽이 바로 상권의 중심 입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중심 입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상권에서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교통시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기는 정확하게 50m 이내에 있는지. 지하철역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10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7점, 버스 정류장에서 내 자리가 50m 이내에 있으면 6점, 4차선 도로에서 3점, 4차선 도로에서 1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곳,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는요, 물난리 났을 때 물이 고이는 쪽, 예, 침수가 일어나는 쪽, 이쪽이 제일 좋은 데래요. 아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등고선에서 봤을 때 최정상,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이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제일 낮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일 낮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자리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자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어디가? A, B, C.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예. 알겠죠? 이렇게 삐뚤어지더라도. 근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흐르는 데. 이런 데는 안 좋습니다. 이런 데는. 흐르는 데는 안 좋아요. 그럼 A, C, B가 되겠죠. 아니, C, B, A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는 자리는 안 돼요. 또. 그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입지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인구 당연히 봐야죠. 앞에서 재보는 거. 근데 보통 입지라 그러면 이것만 해봐. 앞에 사람 많은지. 솔직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100점에서 10점밖에 차지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 거주인구 수, 이것도 따져보셔야죠. 거주인구 수도 따져봐야 돼요. 이거. 예, 거주인구 수도 따져봐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되는 거, 예, 유동방향 되게 중요한 부분. 유동방향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거예요. 인도가 양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 이쪽으로 많이 간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이제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이 좋을까요?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 그럼 이쪽 편이 훨씬 좋을까요? 이쪽 편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유동이 양쪽으로 다 일어나면 상관없어. 근데 한쪽으로만 간다. 어? 한쪽으로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이점이야. 양쪽으로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만 간다 그랬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좋다? 어느 쪽이? 이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이쪽을 보고 다닌다니까 사람이.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봐? 이쪽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좋은 자리예요. 이 두 가지 상권에서 봤을 때. 아시겠죠? 예. 그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전면의 길이, 평당 임대가. 임대가는 당연히 주변보다 높으면 좋은 자리, 주변보다 낮으면 나쁜 자리.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더 높으면 좋은 자리겠죠? 예, 그것도 따져보시되, 다만 중요한 건 죽은 자리인데 권리금이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예, 죽은 자리인데 권리금이 있으면 안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면 길이는 당연히 앞이 넓으면 좋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될 때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긴 거 안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고 앞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출입구는 당연히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면 좋죠. 예, 그쵸?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딱 들어가면 이게 다 내 거야지 이렇게 또 나눠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안 좋다. 예, 단독이 좋다. 그래서 단독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웬만하면 공동 출입구 같이 쓰고 다 되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큰 데 말고는. 그래서 작은 건물이 좋은 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건물, 혼자 쓸 수 있는 건물, 이런 건물들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장 높이가 높다? 좋은 겁니다. 천장 높이, 복층을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복층, 4m 이상 복층을 만들면 좋고요. 그 다음 층수는 당연히 1층이 좋고, 그 다음 2층 같죠? 지하가 더 좋아요. 지하가 더 좋은데 나중에 어떤 거에서 안 좋아요? 이런 전면 길이가 안 좋고 빵점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왜? 저 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도 낮은 곳으로 임해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 더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내려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인데 왁구가 잘 나온 출입구가 있다? 이건 뭐예요? 좋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룸사롱들이 이런 자리가 많아요. 아시겠죠? 예, 진짜예요. 이렇게 딱 삐까번쩍하게 쫙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통로 넓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다 그 입지 그 돈을 워낙 많이 투자하니까 이런 입지 분석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입지를 하나 바꿔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인 경우에 입구만 제대로 하나 단독 입구를 잘 만들어놔도요. 상가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예, 확 올라가요.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좀 더 내려가면 보세요. 단독 유무. 그러니까 층을 혼자 쓰느냐 같이 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왜 작은 건물은 하나를 다 내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넓이 들어갈 때 만약에 계단이 있다. 2층, 1층은 제외하고 2층이나 지하로 내려갈 때 그 계단의 넓이가 2m 이상 된다? 예, 굿입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면 그리고 계단 꺾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한 번씩 이렇게 꺾이는 게 몇 번이냐 한 번만 꺾이냐 올라갈 때 2번 꺾여서 올라가냐 3번 꺾여서 올라가냐 엘리베이터가 있냐 예, 그거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고 그 다음에 건물 내 업종 예, 업종이 시너지 업종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호프집이 2층에 있고 3층에 노래방이 있다? 시너지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호프집이 2층에 있는데 1층에 누가 얄밉게 호프집을 반만하게 냈어. 이거 잘라먹는다 그래요. 2층에 매출 확 떨어집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행 업종이 되는 거죠. 저행 업종. 저행 업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 업종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쭈꾸미를 파는데 예, 이 옆집에는 또 뭐 회를 판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예, 저행 업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입지 분석에선 점수가 또 매겨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권 입지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목적의 핵심은 결국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를 분석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입지 분석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법도 있고 또 뭐 저런 시스템을 이용한 법도 있는데 오늘은 체크리스트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벌써 추석이네요. 예, 추석 연휴 요즘에 뭐 돌아다니지도 말라 그러는데 가족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또 가족이 우리 두 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즐겁고 그리고 검소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예, 한가위 예,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꼭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